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 조득신입니다. 어떡합니까? 추석이 끝나셨습니다. 이제 출근 띠로리 이런 배경음이 깔릴 것 같아요. 이제 대추 공휴일이 있긴 합니다만 추석이 일요일이다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그래도 또 해는 뜹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쉬움은 날려버리고 저희도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허지은 선생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저희가 이제 추석 특집을 하기 전에 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이 닿는 현실에 들어가는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의 아버님들은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수건 사업이죠. 수건 그렇죠. 사업. 수건 사업입니다. 수건 사업의 걱정거리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지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수학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진로 진학 방송에서 수학 얘기가 웬일이냐라고 하는데 진로 그 드림 레터에 보면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저희가 또 진로 방송이다 보니까 진로에 거슬러거리는 건 또 다 이렇게 도로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또 저희 네네. 방송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수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얘기인데 수능에서 32점인가만 돼도 네, 그렇죠. 등급이 4등급으로 확 뛴다고 할 100점 정도로 만점입니다. 표가 확 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네네.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대부분 드림레터 그걸 보면 애가 수학을 어려워해요. 뭐 수학 이런 거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일선에 계시니까 수학의 진로를 가로막는 경우 많이 보시죠. 그렇죠. 예. 제가 만났던 학생들 중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고등학생인데 전 과목 다 1등급인데 수학만 4등급인 케이스 있어요. 그러면 32점인가요? 학교의 선택의 폭이 뚝 떨어지죠. 예.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죠. 특히 그러니까요. 이과라면 더 하죠. 그렇죠. 네. 이 수학이 모릅니다. 뭐 다 기술의 시대, 미래의 시대 네네. 라고 해서 수학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차이 주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자연계 특히 뭐 공대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네네. 좋아들 하시고 하니까 오늘 이제 그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학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수학 되게 어려워합니다. 아이들도 어려워하고 학부모님도 어려워하는데 저도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가 학부모님들도 보면 우리 아이 점수 올려주세요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 네. 이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네. 한번 편하게 그냥 수학이라고 하는 걸 초등학생 때는 뭘 중시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고등학생 돼서 수학 점수를 갑자기 4등급에서 1등급을 올린다라는 거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겠죠. 그쵸. 그럼 갑자기, 보통 네. 보통 기사가 되는 게 다 기적들이었구나. 인생에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기사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수학의 그리고, 무서움이란. 네. 1등급이라고 하면 사실 4%거든요. 100명 중에 4명이 1등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60만 명의 수능을 치면 2,400명 정도예요. 그럼 그 외 학생들은 우리 자녀들 중에서 1등급이 아니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노리는 건데 수학을 웬만해서는 포기하면은 큰일 나는 줄 다 아세요. 근데 예. 수포자가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는 뭐죠?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어려워서 그러는 거죠, 그냥. 어렵죠. 점수가 안 나죠. 그리고 단기간에 국어나 영어처럼 네네. 국어나 영어가 훨씬 뭐 쉽다는 게 아니라 사실 국어도 공부하는 힘들죠. 공부하는 법이 힘들고 있죠, 근데. 영어도 힘든데 수학이 그만큼 어려운 이유는 갑자기 미분적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1 더하기 1부터 시작한 모든 과정이 함축돼서 고3에 딱 네.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어서. 연결이죠. 전체가 다 연결이라서 그 밑에 전 단계가 네네. 정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을 또 넘어설 수 없고 응용을 할 수 없고 고급 과정을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이 힘든 거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포기했었는데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수학은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영어는 뭔가 단어만 외워도 뭐 이기키지.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수학은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수학은 그리고 한 등급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 문제 한 문제 맞추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 한 살인데요. 한 살? 한 살인데도 네. 학습지를 해요. 돌?
예. 그게 가능한가요? 네, 뭘 하나 제가 가서 봤어요. 너무 네. 궁금해서. 그냥 와서 15분 놀아주세요. 아. 뭔가를 하세요. 애가 집중을 하든 말든 해요. 그럼 뭐냐면 지금 4살인데요. 학습지 뭐 시킬까요? 뭘 시킬까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 시키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뜨끔하시겠네요. 시켰거나. 아니 자랑스러울 수도 있나?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한다면요.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방송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요. 기본을 다지는 거예요. 시간과 학습 방법. 기본을 다지는 게 가장 필요하죠. 초등학교 때 기본은 연산이에요. 더하기 빼기. 네. 네. 사실 중고등학생들 만나봤을 때 말도 안 되지만 그게 안 되는 아이들 엄청 많아요. 그럼 뭐냐면 자기는 자꾸 실수라고 우겨요. 예, 어려운 공식도 다 외우고, 네, 그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공식도 다 외우고, 대학 같으면 논술형이면 부분 점수가 있겠죠. 하지만 객관식 문제를 맞춰야 하는 경우에서는 계산 잘못해 버리면 오답이거든요. 그럼 하나 틀리는 건데 본인들은 자꾸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실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두 문제는 실수죠. 어쩌다 한 번은 실수인데 시험만 쳤다 하면 계산을 잘못해서 나오는 거면 실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연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연산이라는 건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한 풀이 과정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풀이 과정. 예. 근데 대부분은 그 풀이 과정을 별로 신경 안 쓰시고 맞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아 맞췄으니까. 네. 아. 그리고 채점도 거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세요. 답만 보는구나. 네. 아.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거는 과정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답은 맞췄는데 솔직히 네. 괴상하게 숫자를 세고 있는 경우도 그렇죠. 있기. 예. 방법에 오류가 있지는 않았는지는 다들 별로 신경을 안 네. 쓰세요. 맞히면 100점이면 좋으니까. 예. 권위 있는 수학 대회들은 과정을 보는 이유가 그렇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수학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을 수 네, 있는데 네. 이 아이가 정말 옳은 길로 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때 잡아줬어야 하지 음. 않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냥 맞췄다고 그러니까 또 좋네요. 얘기 들으니까 네. 그러진 않았나라는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중1, 2, 3을 딱 봤을 때 성적이 안 나올 때 첫 번째 원인이 사실은 연산에서 막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봤어요. 아. 예. 그래서 본인이 머리는 좋은데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서 나오죠. 왜냐하면 나 옛날에 맞기는 다 맞았는데 그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가 딱 되었을 때는 이제 그런 거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정과 연산이 이제 정확하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개념에 대한 정리죠. 아이들에게 문자와 식이나 방정식이나 함수, 도형 이제 요 파트들이거든요. 전부 다 중학교 과정이라고 하면. 네네. 근데 방정식이나 함수 혹은 도형 각각에 대한 성질이나 기본 개념을 물으면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각형 같으면 꼭지점이 뭐 5개고 뭐 네. 합쳐서 몇 예. 도고 뭐 이런 거. 함수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x축, y축을 가지고 아이들이 함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근의 공식은 외우고 있지만 근의 공식이 왜 그렇게 도출이 되었는지를 설명 못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지 마. 와, 그래도 그걸 문제를 푸네요. 왜냐하면 기술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제 그 티칭식 수업에 익숙한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티칭식은 보고 따라하기. 그렇죠. 선생님이 네.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건데요. 그런 거에 익숙한 아이들은 혼자 공부를 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일단 왜 길과 방향과 답의 과정을 다 가르쳐 주지 네. 않으면 혼자 책을 보고 보는 게 불안해요. 답안지 있잖아요. 답안지를 보는 법을 잘 몰라요. 많은 학생들이. 예, 답안지를 활용하거나 채점을 하는 거를 특히 저학년들은 잘 몰라요. 요즘은 전과목 해설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그 해설지만 갖고 네. 있어도 사실은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못하다 보니까 너 근데 맞췄어. 이 문제 근데 어떻게 맞춘 거냐라고 물으면 이런 대답을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하던데요. 그때 이 공식 썼더니 풀리던데요. 그럼 뭐냐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배운 거를 그냥 중간고사 기간 2달 배운 거를 시험 치고 네. 2달 배운 걸 시험을 치는데 2학년 되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전 단계 걸 벌써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 포맷하고 시작하는구나. 왜냐하면 중1 때 이제 방정식의 개념을 배우고 나면 중2 때 1차 방정식을
그 1학기에 배워요. 그럼 중3 1학기에 2차 방정식을 배우거든요. 네. 계속 연계가 되는데 전년도 거 포맷되고 전년도 거 포맷되면 그 아이가 과연 얼마나 문제를 풀까 하는 거죠. 아 수학이 이래서 어렵군요. 그래서 요즘은 아. 횡으로 쭉 이렇게 연결된 책들이 정말 잘 정리돼서 아. 나와요. 수학 중에서도 문제와 식 파트만 아. 혹은 기하 파트만 아.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중에서 수학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되게 두려운 학생들은 그런 교재를 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풀어나가면 방정식, 함수 정리 깔끔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배워야 될 고1 과정, 고2 과정, 고3 과정을 들어갈 수가 있죠. 전이 안 된 아이들이 후가 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잠깐 뭐 사교육 얘기가 좀 궁금해서 네. 그러는데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네. 수학 때문에 학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단어랑 조동사 몇 개만 외우면 해석되거든요. 네. 해석되거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뭘 쭉 쌓아가는 과정인 네, 것 같아요. 다 연결이에요. 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만 가리킨다고 이제 네. 생각하면 될까요, 이걸? 학원마다 스타일들이 달라서 예, 요즘은 또 이런 코칭식 수업을 많이 쓰는 학원들이 많아요. 요즘 이제 그 추세다 보니까 그리고 수리 논술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 유형의 변화로 그 인해서 다양한 방식의 수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기랑 맞는 걸 찾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되게 쉬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딱 단과반이든 과외든 인터넷 강의든 자기가 부족한 파트를 정확하게 알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그것만 딱 듣고 나머지 시간은 개념 정리부터 풀이 과정에 대한 그런 복습들을 아이들이 해요. 그리고 문제 유형을 하나하나 정돈을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자기 부족한 파트를 채워나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못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몰라요. 예. 이거 그래서 학원에 그냥 무턱대고 친구 가는 학원, 누구 성적 올랐다는 학원을 따라가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수학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커스텀이네요. 나랑 네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알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내가 되게 솔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를 그 시험지를 버리는 아이들은 사실 그 분석 못하죠. 굉장히 뜨끔해지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지 다 버려요. 시험지 분석 안 하죠. 그럼요. 네. 대부분 저도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네. 때는 이랬거든요. 강력고사라 그러니까 뭐 방정식 3개, 함수 4개 뭐 이런 약간 이게 말도 안 되는 약간 규칙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모든 과목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아이들 고등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네. 문제 유형조차 분석을 안 하거든요. 우리 예. 또 용감한 학생들은 네, 문제 유형조차 분석을 안 하고 어느 단원이 몇 문제가 나오고 어떤 단원의 비중이 크고 그걸 알아야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약한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부족한 게 뭔지를 알아야죠. 예, 이야 수학은 약간 그럼 진짜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수학이 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이 먹고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계속 이제 경력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어떻게 카테고라이즈 그렇죠. 그때 수학을 배웠던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저도 같아요. 철학 수업을 이렇게 네. 혼자서 쫓아다니면서 들었더니 수학이더라고요. 그쵸, 밑바닥 그쵸. 개념이. 경제학도 그렇고. 예. 그래서 수학을 배워놓는다라는 게 그 과정의 도출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든지 단순화해 버려요. 그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하는 네. 아이들이 왜 정석을 기본부터 시작해서 실력평까지 맞아. 풀이 과정을 노트에 정리해서 하는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나 그 부모님들은 꼭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조금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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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계속 이제 진로 방송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이제 부모님의 중요성과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인데 수학은 커뮤니케이션이 혼자 해야 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모른다라는 걸 나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저쪽 선생님 당사자에서 네. 가르쳐 주시는 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문제집만 활용해서 푸는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면 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죠. 내 풀이 과정이 네네. 내가 풀어놓은 과정을 첫 줄부터 끝 줄까지 답까지 딱 보면은요. 내가 어떤 개념을 놓치고 있는지 내가 공식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혹은 내가 연산을 틀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트를 쓰지 않고는 절대 확인이 불가능하죠. 이야. 네. 그럼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그럼 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네. 고등학교 나오는데 중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영어 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1년 이런 얘기는 좀 영어 선생님한테 돌맞으려나 싶은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따라가는 게 불가한가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는? 마음만 먹으면 사실 불가능하진 않고요. 그래서 사교육 업체는 좀 싫어하시겠지만 사교육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학교에서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사교육을 갔다 오고 나면 아이가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물리적으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부족한 걸 그럼 언제 채우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학을 포커스 둬서 네. 점수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학기 중에는 고1, 고2 정도면 네네. 고1이라면 참 좋죠. 그때까지만 해도 고1이라면 내신에 집중해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성적을 올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네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정말 성적을 올리기 위한 기간은 방학이죠. 방학은 시험 상관없이 딱 집중해서 기초부터 그 다음 것까지 쫙 할 수 있는 네.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이 시간을 투자해서 성적을 올리고자 한다면 학기 중에는 내신 관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네네. 포커스 맞추고요. 그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네. 예, 부족한 거 플러스해서 만약에 중학교까지 과정이 개념 정리가 부족하다면 그거 플러스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같이 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정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할 때는요. 네가 3년 놀았잖아. 9년 놀았잖아.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발을 맞추려면 네가 몇 배를 더 해야 되겠냐. 옆에 애가 2시간 하면 넌 5시간 이상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정도를 투자하지 않고 내가 남들과 똑같이 2시간 하면서 성적 잘 나오길 바라면 그거는 예, 아닌 거죠. 예. 아 수학 얘기를 들으니까 좀 네.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수포자가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금 교육 방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말씀하신 건 티칭 위주인데 네.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연산을 해야 되고 내가 사고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맞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가르치는 방법과 배우는 아이들이 그걸 활용하는 방법의 차이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아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다 알고 있죠. 지금 자기가 알죠. 알고 있고요.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만약에 사교육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혼자 하기 힘든 과목이 또 수학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면 들으면서 대형 학원보다는 이런 아이들은 못하는 아이들은 소수 학원이 나아요. 나한테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내가 푼 문제에 한 번 더 봐줄 수 있는. 그리고 과외를 받는다면 내가 푸는 과정에 집중해서 틀리지 않게 개념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분들에게 맡기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저도 저희 방송 처음 이제 사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질문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교육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성적을 1등 할 거야라고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가서 나 이거 모르는데요라고 하는 질문하는 그게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 내가 뭘 못하는지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선생님을 만났을 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거 모르는데 가르쳐 주세요라고 질문을 정말 용기 있고 당당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학도 좀 늘 것 같아요. 근데 네. 수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나보면은요. 이미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큰 아이도 그러니까. 있고요. 그래서 아예 수학만 해도 진짜 진절머리를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한 네. 2학년 언제쯤 포기를 결정할 아우, 그거는 대부분 아이들마다 다른데요. 네네. 초등학교 때부터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아이고. 예,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안 나와서 또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 공부에 대해서 그 목표치는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50점짜리한테 너 갑자기 다음 달까지 90점 맞아라 그러진 않잖아요. 불가죠. 예,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목표치를 잡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각자에게 60점이라면 네가 최소한 80점까지 한번 해보고 80점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90점까지 해보고 그런 단계적인 게 좀 필요하죠. 아, 그럼 수학에서 용기를 갖는 방법은 성적을 올려서 성취를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수학을 모든 학생이 수학을 근데 다 잘할 필요는 아, 없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꿈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천체 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이과 가야 네. 되는데 수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보고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네. 방송을 진행하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턱대고 이 아이에게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한 80점만 받아도 되는 아이라면 그 정도까지 이제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수학이 반영이 많이 되고 꼭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 수학을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할 수 있게끔 맞아요. 도와주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진로를 같이 알아나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림 레터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여자 학생이었는데 자기 의사를 하고 네.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얼마나 의도도 좋고 돈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유명해지겠다는 네, 것도 네. 아니고 남을 돕겠다고 네. 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건데 얼마나 따뜻한 의사가 될 것 같은지 그냥 글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네. 근데 마지막 줄이 수학을 못해요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실제 제 학생 중에 있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어요. 외고 출신이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결국 의대를 못 갔어요. 첫 번째. 근데 그 아이의 꿈이 똑같아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의대를 가고 싶었던 건데 학과를 결국은 찾더라고요. 가장 유사한 학과. 그래서 보건 쪽으로 잡았어요. 다행이네요. 보건 쪽으로 잡고 그래도 미련을 못 버려서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해서 지금 의료 계통으로 네네. 예, 갔어요. 대단하다. 예, 그래서 딱 의사가 아니라 사실은 의사를 하면 그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봤더니 의료 보건 계통에 다양한 일들이 있더라, 역할이 있더라를 이제 공부하면서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과 탐색이나 학교 탐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A라는 네. 직업을 갖기 위해서 꼭 A라는 대학이 아니라 그렇죠. B라는 대학을 갈 수도 네. 있는데 그거 꼭 A라는 대학을 가기 위한 수학 점수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맞추는 식 네, 교육이 맞추고 필요한 아이고. 부분은 채워 나가야 되죠. 수학이 필요하다면 진짜 채워야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포자 예.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네. 이 수포자분들은 포기했으니까 그렇게 뭐 그래 난 포기했어 다른 걸 치면 이런 생각, 그래도 그거를 바라보는 학부모님들은 더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초중학생들 같은 경우면 기본 개념부터 문제 풀이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집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학생들이 귀찮다 무시하는 노트 쓰기부터 그리고 그 오답 풀이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 그리고 수리 논술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고요. 고등학생이라면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죠, 분명히. 그럼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 수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과 내가 잘할 수 있는 빨리 점수를 낼 수 있는 유형 파트에 대한 강화시키는 방법과 약한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유형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중학생들은 일단 기초,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전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수학이 쉽진 않은 학문이지만 많이들 이렇게 뭐 진로를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꿈을 위해서 포기할 만한 큰 벽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벽을 많은 분들이 뚫고 저희 방송을 듣고 네.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짧게 끝난 것 같아 아쉽지만 또 수학과 같이 힘차게 이겨내시고 앞으로 나가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